이런 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전직 컨설팅 기본적으로 뭐냐, 내가 뭔지는 이해는 해야 뭐 준비를 하든 뭘 하든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전직 컨설팅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직 컨설턴트 또는 전직 지원 전문가가 되려면 핵심 역량을 뭘 갖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시장 전망하고 실제로 그쪽을 갈 수 있는지 합니다. 혹시 선생님 지난번에 전직 컨설팅에 이해 들으셨나요? 전직 컨설팅 그때 이해찬가. 아니, 전직 컨설팅. 선생님 전직 컨설팅. 네. 저는 첫 회, 둘째 회 지금 들었던 내용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 좀 일부 내용이 중복이 돼가지고 그때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본격적인 내용이 잘 안 해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지겹죠, 이거 이제. 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이제 크게 하는 영역이 이게 4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30대, 정확히 얘기하면 35세 한 50대 중후반까지 앞으로 이제 뭐 할지 찾는 그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장년 재취업, 그리고 이제 1인 지식교. 앞으로 1인 지식교 제가 보기 유명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타 직장에서 경력 개발 이쪽 일을 한 커리어 컨설팅 일을 한 지는 이제 풀타임을 일한 한 10년, 만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대표님 회사들 끊는 지금 몸 담고 있는 쪽이 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전직 지원 전문가잖아요. 오늘 주제가 제가 요 중간에 있는 요 로고 라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전직 지원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는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지금 제 당시 제가 여기 한 2010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36개나라인가 진출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중에 한 군데. 여기서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리어 컨설팅 총괄을 했었거든요. 제 자랑 같지만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홍콩하고 싱가포르에다가 통화 많이 했어요. 비행기 때문에 오고 가기는 힘들고 전화로 막 이메일 작업 많이 하고. 그래서 전직 컨설팅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는 어떻게 하는지 전직 컨설팅을 제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사례들이나 자료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아시잖아요. 회사 그만둘 때 다 챙겨갖고 나왔어요. 말이 USB도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직 지원 전문가에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에서 그 신직업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전직 지원 전문가에 딱 2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2번째로. 그래서 고용노동부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육성 방안 쪽에 있는데 전직 지원 전문가, 아웃플레이스먼트 엑스포트 해가지고 표를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에게 경력 적성에 맞는 일자리 또는 제2의 직업을 추천, 달성하고 그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아웃플레이스먼트,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직 지원 전문가 이렇게 이제 처음이요. 이렇게 오늘 쳐져 계세요. 분위기가. 식사를 안 하셨어요? 저는 오늘 천안에서 2시부터 4시까지 강의하고 지금 기차 타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여기 신직업 육성 계획에 보고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은 민간 전직 컨설팅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국가 자격증 네? 이제 개설을 하겠다. 그게 사실 이제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건 있겠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 사업장에서 이제 대상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하고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급 확산을. 이 뒷말이. 그래서 사업주가 여기 이제 하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전직 지원 서비스 받으려면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재직자 환급 과정이 있죠. 또는 사업주 훈련. 네? 그거를 통해서 정부 돈을 보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바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올해 안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우리가 정년이 발생을 하든 뭐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분들한테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으로. 근데 그 교육 비용 또는 컨설팅 비용의 전부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대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비용을. 그러니까 전직 지원 서비스를 니네가 해라, 기업한테. 지금 개체는 지금 한국까지 돈 주고 있잖아. 그럼 거기에 그 기업체는 저기 뭐야. 근데 지금 전직 지원 서비스 정부에 돈을 안 대준다고 하면 근데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아니 지금 돈을 주고 있는데 돈을 안 주면은 전문 직업 저기 여기 우리가 이거 이 사람들이 아웃플레이스먼트 하는 들어가 있으면 돈을 주겠다.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정부가 얘기예요, 정부가. 주겠다. 네. 현재 주고 있잖아. 누구요? 계좌 실업자 사업자한테 돈을 주고 있잖아. 아니 전직 지원 서비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직 지원 서비스 지금 돈을 안 준다고요, 정부에서. 회사 은퇴자들한테 은퇴자들한테 안 준다. 은퇴자 교육하는 거를 교육비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약간 편법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 비용 보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사업자를 드리니까. 네, 민간 전직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하나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고 확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아직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면 거기 뭐 교육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정부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전직 지원 이제 글로벌 업체나 대형 회사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프로그램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걔네들 오픈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자기네 영업비밀인데, 자기네 노하우인데. 근데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은 만든다는 얘기고, 실제 그러면 이 인력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실제 전직 지원 전문가들이. 예? 그 사람들의 교육 훈련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정 부분 정부에서 대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정부 지원 훈련 과정 인정이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진로, 그러니까 중장년, 대부분 전직 지원 서비스가 중장년이 대상이잖아요. 이분들의 예를 들면 인생이 막 진로 탐색을 할 때, 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들이 배워서 하잖아요. 컨설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고 그걸 또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훈련 비용까지 대주겠다는 얘기, 이 말이. 자격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자격증 만들고. 지금 이쪽에 이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다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거와 별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도 바꾸고, 이게 지금, 그러면 자격증을 주려면 무엇 그 사람이 이제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검증은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서 오세요.
그것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직업상담사 협회에서 그 국가 직무 표준 NCS 하잖아요. 거기에 작년에는 그 직업 상담에 대한 그 NCS를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게 주제 중에 하나가 전직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컨설팅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표준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 참여할 겁니다. 현장 전문가. 작년 직업 상담할 때는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가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또 이제 구체적인 거. 그것도 아마 조만간 또 스타트를 할 거거든요. 국가직무 NCS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거기에 이제 300일 이상 사업장에 비자발적 퇴직자 정면 퇴직 포함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법안이 지금 환노위 소위까지는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네? 지금 딱 스탑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그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될 것 같고 지금 그 이제 심상정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홍진당 쪽인데 이하고 그 몇몇 사람이 무슨 대표 발의해가지고 지금 관련 법안이 아예 근로기준법에 이 조항을 박자. 그러니까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보면 법 힘으로 보면 근로기준법보다 한참 밀리잖아요. 당연히. 근데 근로기준법에다 그 조항을 박아버리면 지금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이제 뭐 당장 통과돼도 이상할 것도 없고 그 법안이 그리고 얼마 걸릴지 생각할지도 너무 정치적인 이슈를 푸는 거라서 그 법안이 통과가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신직업 육성 방안을 내는 곳 중에 이제 전직 지원 전문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이 맨 밑에 거 이제 의무화하는 법안은 이제 치고 이것만 된다 하더라도 특히 앞부분 이거 있잖아요. 시장이 중요한 거는 시장이 갑자기 커질 겁니다. 갑자기 커지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다 실행이 되잖아요. 세 번째 것까지.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만 대박이 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인지어스의 김기환 부사장하고 소리를 이건 이제 지금 변경 관련돼가지고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 사사가도 형성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예상하기에는 앞으로 전직 컨설팅 쪽에서도 컨설턴트로서 연봉 1억짜리가 나올 수 있다. 저 동의했어요. 맞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나면. 1억 받고 싶으세요? 전직 컨설팅 쪽에서? 지금 전직 컨설팅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친구들, 이제, 일부 관리직하고 기획, 컨설팅을 다 합쳐서 하는 친구들이 보통 한 많이 받는 친구들이 한 4,500에서 5,000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업 상담 또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서 통틀어가지고 제일 많이 받죠, 아무래도. 그쪽이. 근데 그게 아니라 연봉 1억짜리 나올 수 있다. 나도 인정한다. 어쨌든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전직 지원 전문가 또는 전직 컨설턴트 전망은 당연히 작죠.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사실은 전직 지원 서비스가 도대체 뭐냐, 전직 지원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뭐 이 법에 보면 작년에 근로자가 뭐 이거 할 때 이 그 법률 있잖아요. 아까 국회 계류에 있는 법률. 그 문구에 저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전직 지원 협회라고 있거든요. 저 끝에 계신 두 분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여기 아시는 성함이 있으니까. 이게 실은 협회가 있는데 조금 유명무실합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협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희망퇴직,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 비자발적 사회로 퇴직하는 분들, 심리안정, 자기진단, 전용목표 대안정책, 취창업 지원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재취업이나 창업을 돕는 서비스의 총체. 말이 되게 어렵죠? 어쨌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일과 관련해서 갈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전직지원 서비스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전직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범위가 간단한 게 아니고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근데 앞에서 이 정부 발표안에 이 전직 지원을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했잖아요. 영어 단어로. 근데 실제로 요즘 최근에는 아웃플레이스먼트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잘, 미국에서도. 주로 이제 사실 이 아웃플레이스먼트가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어감이. 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안에 있던 게 밖으로 아웃. 플레이스, 위치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컨설팅 회사들은 예를 들면 라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 예전에 이 표현을 썼어요. 아웃플레이스먼 서비스라고. 근데 이 표현을 버리고 요즘에는 커리어 트랜지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환한다. 트랜지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최근에 몇몇은 아예 커리어 매니지먼트라는 표현까지 써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평생 직장 없고 뭐 평생 뭐 직업이고 뭐 직업을 몇 번 바꿔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에 내부 타이틀이 컨설턴트를 어떻게 부르냐면 커리어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라고 불러요. CMC라고 부르거든요.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턴트라고 안 부릅니다. 커리어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로 불러요. 글로벌 트렌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웃플레이스먼트라는 표현을 이 업계에서는 잘 안 쓴다. 글로벌로 대신 커리어 트랜지션이나 커리어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부른다. 최근 들어 더 어렵고. 뭔가를 알려면 역사를 좀 아셔야 되죠. 전직 컨설팅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글로벌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글로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전직 지원 컨설팅 서비스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어요. 박사 논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걔 같은 논문에 이 버나드 홀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군인들이 막 돌아오잖아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 취업을 시켜야 돼요. 그죠?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이 막 자기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성취업적 분석하는 거 있죠. 카분석.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카분석 그 기본 개념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잘했는지 그 핵심 역량을 뽑아서 그거를 민간 어느 업종에 어느 직무에 매칭을 시킬까 그거를 고민하다 만들어낸 게 그 카분석 그 컨셉이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분석 아무 의미 쓰지만 이 사람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60년대 시작 넘어오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민간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80년대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80년대 아시겠지만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막 구조조정 막 할 때 그리고 그래서 좀 흐름을 보시면
이게 한 이때까지는 60년대, 70년대까지 대부분 1대1 중심이었어요. 모든 서비스가. 그냥 1대1. 근데 이게 80년대 넘어오면서 약간 이제 그룹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 아웃플레이스먼트 업계들도 지들끼리 경쟁하고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담,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단가 인하 요구, 이런 게 맞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거의 1대1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는 교육하고 1대1 컨설팅이 거의 같이 가는, 이렇게 완전히 딱 픽스가 돼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된 게 언제냐면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예요. 글로벌로.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로 보면. 일본 한 90년대 도입되고 우리나라는 98년 그 PNG 당시에 최초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PNG가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자기 이제 글로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입되다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자, 우리나라 DBM 98년, EAK는 99년, 제게코리아 2001년, 라인매니지먼트 2003년, 인지어스 2008년. 인제이 매니지먼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저쪽 그 신노현역 거기. 좀 이따 이사간들이 역삼역 근처로. 잘 알죠? 저가 다 돌아가는 듯이. 그리고 인덱스루스 코리아가 2009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기타 요즘에 스카우트 제니아, 그리고 좀 공공 영역 쪽에서 우리가 좀 전직과 관련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게 조사발전재단. 예전에 그 중장년, 요즘에 이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바뀌었잖아요. 거기. 예전에 국방부 보훈처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근데 이제 지금 이 회사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시장 전직 컨설팅 쪽에서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생겼죠. 스카우트 한다 그러지는 제니엘도 한다 그러지는 유니에스인가 거기서 한다 그러지는. 네,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대표되는 거거든요. 네, 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브랜드가 이제 DBM, 리에케릿은 라인 매니지먼트, 인지어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인지어스는 정통 전직 그 컨설팅 서비스는 아닙니다. 인지어스는 호주계인데 이게 주로 취약계층 원래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회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취성태에 해당하는 고객들이라든지 또는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복지 차원의 서포트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든지 등등 같은 취약계층이 원래 출발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그 김기현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가 영업을 되게 잘해요. 근데 김기현 부사장이 어디 있었냐? 처음에 DBM에 있다가 라이드에 있다가 일로 간 거거든요. 이제 특징이 있어요. D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팔렸죠. 리에케릿네. DBM도 저 사람 첫 글자 이름이에요. 드레이크, 빔, 모린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첫 글자거든요. 얘는 리, 팩트, 페리슨 똑같이 세 사람 이름 첫 글자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리에케릿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프로그램은 제일 튼튼하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델리버리하는 컨설턴트들이 잘 몰라요. 지네 마음대로 해요. 원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이한 일이죠. 라인 매니지먼트는 그 기본적인 전략이 M&A를 통한 성장 전략을 폈어요. M&A를 통한. 그래서 라인 매니지먼트 보면 프로그램이 별 없어요.